현장에서 바로 걸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원을 1년 이상 됐는데도 막상 시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사람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특징을 현장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현장에서 시공을 못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보이는 공통점이 어떤 걸까요? 일단은 저희가 현장에 바로 나가면 바로 시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초 작업을 꽤 많이 오랫동안 하거든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누구는 몇 개월 만에 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1년 만에 되는 사람도 있는데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도 시공이 부족하거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는 본인이 시공자로서 올라가는 테크트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일에 바빠서 어떤 목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몇 개월 안에 이걸 할 거야 라는 목표점을 조금씩 잡아 나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실력이 못 느는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 너무 지나치게 자기가 잘한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표면상에 봤을 때는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속도만 내면은 하자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이 빠르다고만 해서 시공을 네. 잘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네요. 기술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속도보다는 퀄리티다 라는 얘기를 해요. 결국 퀄리티를 맞춰서 시공을 하면 나중에는 속도가 붙어지게 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지금 초보자 입장에서는 속도보다는 내가 꼼꼼하고 퀄리티 있게 그렇게 마인드셋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시공 안 되시는 분들 보면 질문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좀 있나요? 많죠. 많아요. 현장에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실력이 부족하다라는 입장에서 소위 말해서 좀 쫄아요. 시공 사업을 하는 그 팀장 혹은 반장님이 인품이나 성품이 괜찮으면 모르겠는데 좀 세신 분들이 계시긴 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는 조금 쫄기도 해요. 그래서 좀 강인한 마음이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만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시를 할 수 있어요. 질문을 많이 하지 않으면 자기가 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초보자 입장에서는 욕을 먹더라도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대표님께서 그동안 현장을 많이 경험하셨었잖아요. 그 중에서 좀 속대물 패급 같은 분이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실까요? 있죠. 진짜 많은데 남성인데 15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본인이 키가 작기 때문에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긴 의자나 긴 발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평균 정도의 발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가 다 각자의 발판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본인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나 일 안 할래요 하고 도중에 가신 분들도 있어요. 프로의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기술을 대하는 태도조차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속도로 막 승부를 보시려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힘으로 밀어붙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힘으로 밀어붙인다기보다도 조금 거칠게 한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상공간에서 시공을 하신 분들과 아파트에서 시공하신 분들의 느낌이 조금 달라요. 상공간은 아무래도 면적이 크고 빨리빨리 쳐야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내세우는 부분이고 아파트 현장에서는 고객이 늘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디테일을 많이 봐요.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디테일하지만 속도는 조금 늦을 수도 있고 상공간에서는 속도가 조금 나지만 디테일이 조금 부족할 수 있고 상공간에 위주로 했던 분이 아파트에 왔을 때 그걸 좀 거칠다라고 표현해요. 대표님 기준에서 힘을 써야 되는 작업이랑 힘을 안 써도 기술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작업이 구분이 있나요? 100%의 에너지를 다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시공만 보면 면을 붙이는 것보다 꺾는 부분이 더 힘을 또 가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노하우가 없는 초보들은 내 힘을 가하면 갈수록 염증이 생긴다든지 손목에 무리가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현장의 경험을 쌓아야지만 되는 부분이라 현장의 경험을 또 쌓되 그런 기준들을 확보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흔한 작업만 하시는 그런 작업자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 시공 실력이 좀 떨어지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시공 실력이 좋아서 그러신 분도 있고 저희가 아파트 현장을 한 4명, 5명 갔어요. 그러면 각자의 가방이 있잖아요. 그 가방을 보통은 거실에 놔요. 그런데 입구방에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입구방에 들어오자마자 방을 자기 찜하는 거지. 그런 거가 좋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루에 문틀을 3개 정도 붙일 수 있어.
근데 남들은 2개밖에 못 붙여. 그러면 자기가 더 많이 붙이면 남들과 똑같이 돈을 받는데 내가 약간 손해 같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한 현장의 작품을 같이 만들어 간다는 생각도 있고 또 인간관계잖아요. 그런 거 계산하지 말고 최선을 다했을 때 좋은 작품으로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못하고 잘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꼼꼼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시장 자체의 문제점이라고 보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어디서부터 내려오냐면 고객님부터 내려옵니다. 고객님부터 싼 견적을 원하시고 그 견적에 맞는 업체가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빨리빨리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자들도 퀄리티도 퀄리티지만 속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무조건 고객님만의 문제인가가 아니라 하자가 많은 약간의 기술의 사기 같은 그런 것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마음적인 여유와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저는 그게 된다고 생각해요. 대표님께서 시공을 잘 못해서 고민이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어떤 조언이 있다면? 일단은 경험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기술은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지는 않되 목표는 확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시공을 못하는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준 없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현장에서 바로 쓰는 기준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쿠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